북한이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지역 낮 최고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38.2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속초 바다에서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물놀이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상추와 깻잎 가격이 한 달 새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상추값이 삼겹살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도 피해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주말 아침을 깨웠습니다. 네, 지난 6일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7번째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사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5시 34분과 50분 잇따라 발사된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고도는 약 48킬로미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총 7번의 발사체 도발 중 5번이 한미연합훈련이 가시화되는 지난달 25일 이후 보름 동안 집중됐습니다. 함흥 일대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수도권 내 주요 국가전략시설과 평택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발사 장소를 바꾼 만큼 우리 군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정 지점만 관찰해서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억제할 수 없다. 그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합참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자극하지 않으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까요?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일부터 20일까지 본격적인 연합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 명칭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3월 진행된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명칭은 19-1 동맹훈련이었고 이번 후반기 훈련도 19-2 동맹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미 북남 합의 뒤행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전자권 전환을 위한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해서 후반기 연합연습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엄중한 시국을 초래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보냈는데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 전에 편지를 보낸 셈입니다. 게다가 편지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김 위원장처럼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3-page, right from top to bottom. 친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He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미사일 도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압박 목적이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한미연합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미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무 협상은 이르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번 친서로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북미 협상 논의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접점 찾기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각 관련 후보자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력한 주미대사 후보였던 문정인 특보는 갑작스레 주미대사직을 고사했죠. 이를 두고 청와대와 문 특보는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그 정도면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라며 특보직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를 출입하는 외신 기자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이 문정인 주미대사에 반대한다는 비공식 신호를 보낸 후에 이수혁 주미대사 지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주미대사직을 고사했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문 특보는 취임 초부터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차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 특보에 거부감을 가진 미국이 비공식 경로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점이 문 특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SNS를 근거로 문 특보가 한미동맹의 장애 요인이어서 거부당했다며 특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된다면 한국이 정말 왕따가 될 겁니다, 동북아에. 불신은 미리 끄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싶어서 문정인 특보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반대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주말이지만 아침부터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지명 바로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과거 검찰을 괴물에 비유했던 조 후보자, 오늘 이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남색 재킷 차림에 배낭을 메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겁니다. 저서 조국 대한민국의 고한다에서 검찰을 괴물에 비유하면서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 후보자. 오늘은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검찰 괴물로 비유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저서 진보 집권 플랜에선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너 나가라 하면 된다고도 썼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숨겨둔 인사카드를 통해 조직을 조기 장악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비워둔 만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를 단행해 빠르게 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찰 개혁은 또 어떤 식으로 구상한 계획이신가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 역시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논평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김상조 아바타란 별명이 있습니다. 전임이었던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대학 1년 후배인데 이력이나 성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재벌 저격수 김 실장과 닮은 꼴에 등장해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남준 기자입니다.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으로서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거래법 조문을 언급하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독점의 폐해를 갖다 방지를 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전임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김 실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하며 이름을 날렸고 김 실장과 한국금융학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6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조 후보자는 2016년 대우조선해양과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아바타로 불리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재벌개혁 등 정부의 공정경쟁 기조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용됐던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는 말이 실감됐는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비공식으로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땡볕 아래 차 안에서 피자가 익었을 정도였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모자와 양산으로 부지런히 햇볕을 가리고 손 선풍기를 켭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더위가 약간 저희를 옥죄는 기분? 그래서 엄청 많이 덥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막 줄줄 흐르고 땀 범벅이 될 정도로 엄청 더웠습니다. 아주 더웠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자 햇볕에 달아오른 바닥의 열기가 선명합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비공식 최고 기온이 38.2도까지 치솟았고 습도까지 가세해 체감온도는 39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얼마나 더울까? 차량 대시보드 위에 냉동 피자를 올려두었습니다. 피자의 표면 온도가 1시간 동안 4도에서 36도로 오르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옥에서 열린 전통 피서 체험 행사에서 시민들은 수박 화채와 얼음물로 열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요. 체온을 재보니 1도 넘게 내려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빨갛게 물들었던 머리 부분이 얼음물에 발을 담근 뒤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 중순 이후로도 낮 기온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런 무더위에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방심했다가는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얘들아! 빨리 들어와, 거기 안 돼! 수영 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는데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여기 물놀이 금지 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있는데요. 무더위 속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속초 앞바다에서 남성 2명이 바다에 빠져 35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물놀이 중이던 13살 남자아이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실종된 지 1시간 반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65명. 이 중 휴가철인 7, 8월 사망자 수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물속에 무조건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활동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폭염에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상추값이 삼겹살 가격을 웃돌면서 상추를 삼겹살에 싸먹게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삼겹살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허마님 씨는 최근 치솟는 상추값에 걱정이 많습니다. 높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자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없이 나홀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 저희들은 무한리필이라는 곳에서 상추 추가할 때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고 혼자 아침 6시 나와서 밤 12시까지. 주부들도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을 맞아 마트에 나왔지만 장보기가 무섭다는 반응입니다. 고민은 많이 하죠. 들어보고 상추 가격이랑 다른 야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돼서 내려놓고 쌈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싸먹기도 하고. 같은 무게의 삼겹살과 적상추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00g당 800원대였던 이 적상추의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면서 이 삼겹살보다도 비싸졌습니다.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상추 가격이 오른 반면 삼겹살은 사육 두수가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추뿐 아니라 오이, 애호박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고된 가운데 채소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소식입니다. 이틀 뒤 열릴 첫 재판을 앞두고 고유정은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감 직후 5주 동안 무려 27번 변호인을 접견한 건데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한 겁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제주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고유정. 고개 들어주세요. 왜 거기 있습니까? 고개 들어주세요. 수감 당시 고유정은 구치소 측에 독방을 요구했지만 자해 우려가 제기돼 현재 6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고유정은 특별한 취미생활 없이 살인사건만이 아니라 위부 아들 사망사건과 친아들 양육권 심사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고유정의 변호인 접견 기록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많게는 2번씩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수감 직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5주 동안 모두 27차례, 주말을 빼고 접견이 허용된 평일 25일 가운데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변호사를 만난 겁니다.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지난달 9일 이후에도 꾸준히 변호인이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임자를 찾기 위한 변호사 쇼핑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매일 1회 이상 접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나하나 좀 치밀하게 다투겠다, 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까지 참관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사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감자가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일부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모레 첫 공식 공판을 앞둔 고유정은 사임했던 변호사 5명 중 1명을 최근 재선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죠. 경찰이 양 전 대표의 판돈이 어디서 났는지 추적 중입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 수익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썼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YG 대표 프로듀서였던 양현석 씨의 도박 횟수와 베팅 금액, 승패 등을 분석 중입니다. 양 씨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사용한 도박 자금 총액을 확인하고 그 출처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한국에서 원화를 입금하면 미국 현지에서 수수료를 빼고 달러화를 건네는
환치기 수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G 소속 연예인들의 미국 공연 수익 등 회사 돈 일부를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은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의 도박 자금과 미국 공연 수익 간의 연관성도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동생이자 YG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양민석 전 대표이사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 각종 의혹에 이어 해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양 씨 형제가 모두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경기도 여주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집단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호텔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 이곳에 묵던 투숙객들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인된 사람만 22명, 모두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소아암협회 소속인 이들은 이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으로 호텔이 제공한 뷔페 식사를 한 뒤 탈이 났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미성년자입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금은 모두 퇴원한 상태입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식사에는 한식과 양식 등 60가지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호텔은 이들을 위해 별도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들을 제공했습니다. 뭐가 원해졌는지 일단 보건소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니까 기다려야죠. 관할 보건소는 호텔 주방을 점검하고 당시 제공됐던 음식들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정식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저희가 응대하기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은 상태고요. 판매도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부터 심지어는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미혼인 경우 또는 성적 소외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성욕 해소를 위한 물건, 도구, 비인격으로 환원되어서 표현되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6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리얼돌을 받아들일 제도적 준비가 돼 있을까요? 문제는 아동을 본뜬 리얼돌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특정인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든다든지 아동 청소년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아성애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처럼 특정인의 얼굴로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등장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 판매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동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보실까요? 하다 이제는 플라스틱 미성년자까지 등장하네.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 발 늦은 거죠. 리얼돌은 이미 수입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리얼돌 문제가 여성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무더운 날이었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소녀상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 집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운데요. 오늘 촛불문화제는 4번째입니다. 지금은 반일 단체 관계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자유 발언을 하기 위해 시민들이 잇따라 단상에 올랐는데요. 올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한낮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아베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 1000명의 의견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베를 규탄하는 청소년들은 일본 아베 규탄 천인 선언으로 목소리를 모아 아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제보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적힌 피켓을 가위로 찢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교복과 지금 교복을 함께 입고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경제전쟁 일으키는 아베 정부 규탄한다! 오늘 낮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문역에 있는 가로수에는 노 아베 현수막 300개가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친일을 청산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안국역을 거쳐 광화문 일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지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날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기념일을 앞두고 시민들과 만난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90의 나이, 구성진 민요가락을 뽑아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얼씨구나 오지는 못하리라.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야 했던 이육선 할머니는 사죄는커녕 경제 보복까지 나선 일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죄와 보통 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만행만 자꾸 보이고 경제상을 아파하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20명. 할머니들을 찾은 여고생들은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힘을 써야지 그래야 일본이 저희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 사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할머니들도 사과 받고 편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마지막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할머니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핑카를 여행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이른바 모터홈족이 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남성. 일반 가정집 같지만 캠핑카입니다. 김동혜 씨는 5개월째 집이 아닌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모터홈족입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 30년 동안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 거는 좀 노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캠핑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최초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43.3세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주거용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한 그래도 한 2배 는 것 같아요. 캠핑카 모터홈에 관심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건 맞고요.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캠핑카에 사는 것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과 전기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일정한 주소가 없어 지인이나 가족 주소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택배를 받을 때나 주거지를 기입해야 할 때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난이 모터홈족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총기 난사로 부모를 잃은 아기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선 세계적으로도 귀한 동물인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 대학병원.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SNS에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생후 2개월 아기 곁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대통령 방문에 맞춰 다시 병원에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엘페소 주민 등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His hate speech has inspired people who might be prone to violence, and I see it as a direct result.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면서 지난주 엘페소에서 총기 참사가 발생해 2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벨기에의 한 동물원에선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수컷은 몸무게 160g이 나가며 2시간 뒤 세상에 나온 암컷은 150g입니다. 현재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수가 적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서 벨기에 동물원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자이언트 판다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찜통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눈조각 전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보다 온도가 5도 정도 내려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많은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져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레키마는 중국 동부를 따라 북상 중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비가 남부로 확대되겠고 밤엔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엔 모레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다음 주 월요일엔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이후로도 다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 말복입니다. 영양 만점 건강식으로 남은 여름 보다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부디 시원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